많이 본 기사를 통해 글로벌 기업 소식과 산업 트렌드를 알아보는 더구루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리튬 수급난에 직면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GM과 포드 등 경쟁사들이 광물업체에 돈을 쏟아부으며 머스크의 리튬 주도권이 약해졌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더해 테슬라의 비협조적인 태도 탓에 협상마저 결렬되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코어 리튬과의 계약이 무산된 데다 지난 2020년 사이프레스 디벨롭먼트 인수권 역시 성사되지 않았는데요. 호주 피드몬트 리튬의 납품 일정도 무기한 연기되는 등 테슬라의 리튬 공급망에 악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리튬 공급망에 이어 테슬라의 4680 배터리 성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은 테슬라의 모델 Y를 분해해 배터리셀을 분석한 결과 4680 배터리가 2170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낮고 코발트 함량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 테슬라의 4680 배터리 니켈 비중은 LG 2170 배터리보다 6%포인트가량 낮았으며 코발트 비중은 4%포인트 더 높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사 속 내용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더구루 편집국 수석 에디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기사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테슬라의 리튬 수급난이 예상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여러 업체들과 계약도 좀 무산되고 사업 승인도 좀 어려워진 상황인데 네. 그럼 테슬라는 현재 리튬 조달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뭐 테슬라가 워낙에 그동안 독보적인 위치를 누렸잖아요. 그게 이제 규모의 경제인데 뭐 지금이야 점유율이 줄었지만 한때는 뭐 전기차 점유율이 전 세계 특히 미국 시장에서 뭐 70~80%까지 갔으니까 그때 확보해 놓은 이제 그 보면은 테슬라는 이제 그런 전기차 파는 그 회사가 제일 많으니까 테슬라가 그런 지위를 바탕으로 해서 장기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좀 수급난이 그렇죠. 있는 거지 현재는 괜찮다. 공급망을 이제 포드랑 지금 열심히 전기차 만들면서 야 우리도 소재가 필요하니까 언제 필요하니까 치고 들어온 거죠. 야 우리 더 비싸게 줄 테니까 우리한테 넘겨. 그래서 야금야금 잠식하고 있는 거지. 아직은 뭐 단연 계약이라는 그런 우리 FA도 있지 않습니까? 단연 계약을 묶어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 없다. 다만 이제 앞으로는 치열하게 경쟁해야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리 확보해놓은 지금 리튬으로 조달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문제가 없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향후 리튬 조달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좀 세우고 있는 걸까요? 뭐 다양한 일단은 이제 텍사스 안에 리튬 정제 시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만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리튬을 정제해서 나오는 그 수산화 리튬을 본인들 지금 하겠다는 거죠. 대신 이제 여러 가지 그 지분 투자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지금 접촉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포스코 마찬가지처럼 그 지분 투자를 통해서 니켈을 리튬이라는 것도 확보하겠다는 것도 있고요. 또 인도네시아에 직접적으로 투자도 하고 있고 니켈 같은.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테슬라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열심히 투자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분 투자와 직접 투자 이러한 형태로 자체 그 배터리 소재에 필요한 걸 직접 만들겠다. 왜냐면 원재료만 갖고 와서 직접 만들겠다라는 그런 방법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텍사스에 그 리튬 정제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체 조달도 하고 있고 지분 투자와 직접 투자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지금 물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테슬라의 4680 배터리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지금 4680 배터리 성능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요. 니켈 같은 경우에는 뭐 기사에서 나와 있듯이 에너지 밀도에 영향을 준다.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좀 니켈 함량을 낮춘 이유는 어떤 건가요? 이게 낮춘 게 아니고 이제 유튜브 연구 같이 한 거니까 100% 이제 공신력이 있다라고 할 수 없는데 그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시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테슬라 배터리는 파나소닉이 만들어 왔잖아요. 근데 이게 기존의 배터리에 비해서 원래부터 에너지 밀도가 높았는데 뭐 다른 제품에서 높았는데 이번에 4680 되면서 더 높아지지 않겠냐 뭐 그런 전망이 나왔는데 실제로 뜯어보니 뭐 기존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낮다라는 표현은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예상보다 높지 않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지 보면은 역시 원가 경쟁인 것 같아요. 원가 때문에 니켈을
마구 높이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지금 테슬라가 5만 달러짜리 전기차 시장에서 거의 손 놓고 있어요. 고급 시장에서는 잘 나가고 있는데 워낙에 GM4도 다른 전기차 업체들이 치고 들어오면서 5만 달러 시장 밑에서는 거의 지금 뭐 길을 못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4680 배터리도 보면 니켈 함량 이런 거 많이 높이 못 이유가 결국 원가 경영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원가 그 절감을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그렇죠.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네네. 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추정하는 겁니다. 거죠. 네. 네. 확정은 아니고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코발트 비중이 이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4% 높다고 하는데 코발트는 그럼 배터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의 궁극적인 고민은 그거예요. 지금 전기차 값의 절반가량 배터리 가격이거든요. 이 배터리 가격을 낮춰야 돼요. 낮추는 대신에 뭐 용량은 늘리고 그래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거니까 이제 그거가 모든 전기차 업체들의 고민인 거죠. 근데 보통 배터리의 주요 원자재가 그 리튬, 니켈, 코발트예요. 근데 이 중에서도 코발트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코발트 또 환경 문제도 있고요. 코발트는 채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인권 문제도 있고 주로 콩고 이런 데서 하는데 인권 문제도 있고 환경 문제도 많이 있거든요. 코발트를 좀 많이 낮추는 게 뭐 고민인 거죠. 그래서 이 테슬라도 그런 고민에서 원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코발트를 낮춘 거죠. 예. 이것 역시 그럼 가격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네. 그래서 보면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아예 코발트 프리, 코발트를 안 쓰는 쪽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 업체들은 LFP 배터리 만들고 있는데 국내 업체들 3사들은 3원계 그러니까 이제 그 니켈, 코발트, 망간을 쓰이는 이제 그 양극재에서 여기서 코발트를 아예 빼버리고 만드는 제품들을 지금 열심히 개수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가가 굉장히 원가거든요. 가격 때문에 이러한 이제 비중에 그렇죠. 영향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4680 배터리가 이 출력과 용량 그리고 주행 거리를 높인다고 해서 좀 차세대 배터리로 그렇죠. 꼽히고 있는데 CATL과 또 BYD, 비아디죠. 이제 이번에 또 새로운 배터리 기술을 개발했다고 이제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죠. 모든 지금 뭐 전기차 업체, 그다음에 배터리 기업들의 고민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을 낮추고 주행 거리를 늘리고, 환경 문제는 줄이고 이것들을 해결하는 게 모든 이제 그 배터리나 자동차 업체들의 고민인데 방법은 두 가지예요. 소재의 변화를 준다거나 배터리 원재료 준다거나 아니면 배터리의 형태를 좀 바꿔서 어떻게 해도 좀 더 효율성 있게 싸게 뭐 아니면 좀 뭐 그렇게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뭐 CATL 지금 전 세계 1위잖아요. 뭐 1위인데 CATL도 고민했던 거죠. 거기서 이제 뭘 고민했냐면 얘네들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데 뭐 이제 리튬이 기존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잖아요. 이 리튬 이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싸요. 리튬 자체가 비싸고 이거 리튬 양도 좀 제한적이고 뭐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많이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싸우고 있는데 그럼 이 리튬을 아예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한 거죠. 근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해본 결과 거기 칼륨이랑 나트륨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칼륨은 화학 방사성이 높대요. 그럼 좀 화재에 취약할 수 있는. 화재에 취약한 거죠. 그리고 또 확보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대신 이제 나트륨은 뭐냐면 그 매장량이 리튬보다 훨씬 더 많대요. 쉽게 얘기하면 리튬 하나 살 거면 나트륨 30개 살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리튬 배터리의 그 단점이 저온 상태에서 출력이 떨어진다거나 에너지 저장력이 떨어진다는 장점이 있는데 나트륨은 상대적으로 그런 저온 상태에서도 더 높은 효율을 나타낸다. 그래서 CATL은 나트륨 이온을 주목한 거죠. 똑같아요. 빌 게이트가 테라파워. 많이 저희 더구로 기사를 보신 분도 아실 텐데 그 테라파워도
나트륨 네. 그 원료를 SMR, 만드는 거잖아요. 네, 만드는 거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CATL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구하기 쉽고 온도에 있어서도 음. 영향을 받지 않기 네, 때문에 낮고 네. 다만 이제 기술 개발의 문제고 양산의 문제인데 뭐 개발은 할 수 있죠. 근데 네. 이제 그냥 만들었을 때 어떻게 실제로 움직이는지 어떤 어떤 수율이 나오는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근데 이제 뭐 CATL이 저희들이 기사 쓰기로는 내년쯤 양산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몇 군데 테스트를 해보겠죠. 근데 그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양산 도입해보고 근데 당장 막 대중화되기에는 여러 가지 좀 너무할 산들이 많다라고 볼 수 네. 있고요. 그러니까 BYD는 그 중국 1위 전기차 업체입니다. 테슬라와 이제 맞먹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워렌 버핏이 투자한 기업으로도 유명하고 국내에서도 많이 관심들이 많으신데. 네, 요즘은 또 뭐 전량은 아니지만 많은 양을 매도했다고 해서 그렇죠, 좀 예. 화제가 되고 그리고 또 있는데. 이제 사용차랑 같이 협업하는 이제 뭐 사용차가 이제 최근에 이제 주인을 새로 찾았고 전기차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핵심 파트너죠 BYD가. 그래서 BYD는 사용차를 활용해서 또 이제 세계 시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단계도 있는데 이 BYD는 소재에 주목한 게 아니라 그 좀 형태, 폼팩터라고 하죠. 폼팩터 그러니까 형태를 좀 바꿔서 그 배터리의 효율을 높인다. 라는 전략인데 이게 바로 이제 블레이드 배터리예요. 뭐 블레이드 날개 같은. 그래서 이제 네. 그 배터리 모드를 없애버리고 그래서 에너지 그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칼날같이 생긴 아주 이게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 공간 효율을 높인 겁니다. 그럼 네. 파우치형 배터리처럼 좀 그렇죠. 얇은 긴 배터리인 건데 건가요? 그래서 좀 공간을 많이 좀 잡아먹는 공간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 뭐가 어떤 장점이 있냐면 많은 걸 쌓아놓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디자인. 자동차 디자인이 이제 자동차는 특히나 이제 마이크를 떠나니까 이 배터리 쌓는 것 때문에 자동차 모양이 예쁘게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공간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다양한 형태, 실험적인 형태의 디자인. 전기차 회사니까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모양도 바꾸지만 그렇죠, 디자인에. 그거에 따라서 차 디자인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소재 업체들, 배터리 기업들은 소재에 주목량이 많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업체들은 이런 이제 형태, 좀 디자인이나 그렇죠. 외관에 이렇게 그래야지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 자동차 디자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CATL과 BYD가 결국에는 좀 새로운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사용을 하는데 그렇죠. CATL은 조금 더 이제 성능에 집중을 한다면은 BYD는 좀 더 형태나 모양에 그렇죠. 집중을 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사 속 내용들 자세히 짚어봤고요. 오늘은 테슬라 배터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더구루 인사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